형법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 범위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3항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2조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 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 중 제238조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2016년 12월 20일 본조 개정 제8조 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출처 소법전 2026년 2월 2일 월요일 필사 현암사 현암조상원 창시 제2장 죄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9조 형사 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10조 심신장애인 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018년 12월 18일 본항 개정 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이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4년 12월 30일 본조 제목 개정. 제111조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제112조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13조 범의,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4조 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제115조 사실의 착오 1항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2항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1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제117조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제118조 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119조 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정당방위 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항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항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긴급 피난 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항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항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3조 자구행위 1항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항 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2026년 2월 2일 월요일 필사 출처 소법전 현암사 현암 조상원 선생님 창시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41조 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 상실 5. 자격 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2010년 4월 25일 본조 개정 제43조 형의 선고와 자격 상실, 자격 정지 1항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 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2항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2016년 1월 6일 단서 신설 제44조 자격 정지 1항 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2항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자격 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 기간을 기산한다. 제45조 벌금.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 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제47조 과료.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한다.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1랑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이항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항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1995년 12월 29일 본항 개정. 제49조 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과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제50조 형의 경중. 1항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단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이항 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 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3항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외에는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경중을 정한다. 제2절 형의 양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제52조 자수자복. 1항 죄를 범한 후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53조 작량 감경. 작량 짐작하고 헤아려서 감경한다는 의미입니다. 작량 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 짐작하고 헤아려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54조 선택형과 작량 감경, 작량, 짐작하고 헤아려서 감경한다는 의미입니다. 작량 감경.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수종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1항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010년 4월 15일 번호 개정. 이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010년 4월 15일 본호 개정.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 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 정지로 한다. 5. 자격 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2항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 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제56조 가중 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 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각직 본조에 의한 가중. 2. 제34조 제2항의 가중.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 가중. 6. 작량 감경. 작량, 짐작하고 헤아려서 감경한다는 의미입니다. 작량 감경. 제57조 판결 선고 전의 구금 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2014년 12월 30일 본항 개정. 2항 전항의 경우에는 구금 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제58조 판결의 공시. 1항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2항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망, 피고 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2026년 2월 10일 화요일 우신석 필사 출처 소법전 현암사 현암조상원 선생님 창시 제5절 형의 집행 제66조 사형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제67조 징역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력에 복무하게 한다. 제68조 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형무소에 구치한다. 제69조 벌금과 과료 1항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제70조 노역장 유치 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유치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2항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71조 유치일수의 공제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유치 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 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제한다. 제6절 가석방 제72조 가석방의 요건 1항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2010년 4월 15일 본항 개정 2항 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73조 판결 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1항 형기에 산입된 판결 선고 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2항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유치 기간에 산입된 판결 선고 전 구금 일수는 전조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3조의 2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1항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심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심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항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4조 가석방의 실효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5조 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관찰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76조 가석방의 효과 1항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이항 전 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 중에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절 형의 시효 제77조 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하므로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심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심년 이상의 자격 정지는 1심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 정지는 7년 6. 5년 미만의 자격 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제79조 시효의 정지 1항 시효는 형의 집행이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2항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제80조 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용자를 체포하므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 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제8절 형의 소멸. 제81조 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고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제82조 복권.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고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2026년 2월 18일 수요일 우신석 필사. 출처 소법전 현암사 현암조상원 선생님 창시.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에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이항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59조의 2 보호관찰. 1항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 돕고 보살펴 줌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0조 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 선고유예의 실효. 1항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이항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항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2조의 2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1항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 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기간을 정할 수 있다. 3항 사회봉사 명령 또는 수강 명령은 집행 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 중 고1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4조 집행유예의 취소 1항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2항 제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제65조 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출처 소법전 현암사 현암 조상원 선생님 창시 2026년 3월 24일 화요일 우신석 필사. 네, 감사합니다.